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영리한 펀드 12월 성적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12월에도 올랐네요. 일단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 달 동안 0.72%가 상승을 했고, 펀드의 기준 가격이 미치는 영향, 즉 금리와 스프레드 영향도 보면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그 다음에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플러스잖아요. 둘 다 수익이 났다. 스프레드도 축소됐고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12월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펀드 이게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또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에도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만기 전에도 언제든 또 평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를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작년 3, 4월 달처럼 코로나 터졌을 때 급격히 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금 이거 보장되는 투자라고 들어가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변동성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분들 조금의 변동성이긴 하죠. 이걸 감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신흥국, 정부채에서 회사채, 모기지 채권 등등으로 나눠서도 투자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돼 있어서 저는 차라리 낫다,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JP 모건의 인컴 펀드라고 하는 그 모기지 채권으로 유명한 그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국내에는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본드 인컴이라는 펀드로 소개돼 있다,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12월 월간 운용 코멘트 부분이 글자가 작아서 좀 크게 키워서 설명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은 유지 가능성이 높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 즉 돈을 풀어야 그 돈들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는 거죠. 물론 기업들의 실물로도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크레딧 면에서는 기업들이 올해 경기 환경을 어렵게 이제 예측을 하시고 차입, 돈 빌리는 것도 줄이고요. 배당도 현금 나가는 것도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주, 리츠에는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축적된 예비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핵심은 뭐예요? 발행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 추가 발행 제한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요 해외 채권 입장에서는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란 부분도 결국 정부 지원의 이런 유지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회사채를 사주는 수요는 꾸준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수요가 꾸준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 회사채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과 반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채와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미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축소가 크게 된 것들, 주로 고등급 채권일 경우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와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즉 스프레드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기대는 많이 줄어야 되고요. 오히려 국채 금리에 연동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가격 하락되는 그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아직 스프레드가 더 축소될 여력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7월 15일 이후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한 6개월 정도 그래프인 거죠. 빨간색이 펀드 기준가고 녹색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방향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채권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근데 10월, 11월 달에 보면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런데도 채권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는 백신 기대감 등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회복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다시 연초에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12월 성적표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어서는 금리가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2021년 들어서는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 기대감도 커지고 부양책이 등장하는 기대감, 바이든 정부 출범의 기대감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등등도 선호가 커지는데 또 실제 지금 이런 뉴스들 최근에 보셨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즉 그 원자재라든가 농산물 가격, 저도 그 농산물 ETF를 좋아해서 투자를 여름부터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아까 뭐가 제일 우려입니까? 연준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완화적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긴축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 테이퍼링이란 얘기가 나와서 긴축한다고 화들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에서 돈이 막 빠져나오고 뭐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그 놀랐던 적이 있는데, 대신 이제 올해를 돌이켜 보면 경기가 점점점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신이 언젠가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 입장에서의 부도 위험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채권은 투자할 만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즉 채권 투자의 이런 근본이 위협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또 중앙은행도 바로 긴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가급적 주의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향후 저는 기준 가격이 이렇게 갈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약간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제가 14일 날 좀 자료를 뽑아놓고 영상은 제가 23일 다시 찍지만, 네, 실제로 지금 보면 올라오죠. 반등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연초 이후로 금리가 너무 급등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채권에서 자금이 도망가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는 있지만,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채권 내에서도 위험 자산들이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신흥국채처럼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들로 대피하는 현상들이 올해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올해 전망의 좀 요약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리한 채권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성적표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